예, 오늘은 이메일 경매 상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요즘 장마철이죠?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서울 도심이 침수되고 난리도 아닌 거를 TV에서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뉴스를 보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지 많이 실감은 안 나네요. 그냥 이제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뭐 어떨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가 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장마철이나,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초가을 접어들면 태풍들이 이제 막 서너 개씩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역전 앞에 물이 차가지고 허벅지까지, 예,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까지 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은 그 기억이 항상 많이 납니다. 예. 아무쪼록 다들 조심하시고 장마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한 회장님. 며칠 전에 메일을 드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한 재건축 분양권 투자를 발산의 마곡지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7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있고요. 대출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원금 상환까지 약 60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담도 되고 해서 이 아파트를 매각하고 남은 돈이 약 3,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제 여유 자금 500만 원을 합쳐서 4천만 원 정도로 경매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강의 중에 자본운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경매 투자자로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저는 용인의 1억 7천만 원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경매로 용인 수지 지역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습니다.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저는 현재 세후 월 40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고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용인 수지의 내 집 마련이고요. 두 번째는 여유 자금의 약 4천만 원으로 경매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산 운용법이 궁금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발산에 있는 마곡지구 아파트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시세 상승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현지 이제 부동산 업자분들하고 깊은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제 상승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뭐 지금 팔한다고 해서 그다지 손해볼 일은 없는 것인지도 먼저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파는 걸로 지금 언급을 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게 정말로 팔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운용법의 핵심은요, 자신이 가진 돈의 한계 내에서 어떤 방식을 써야 가장 큰 효과를 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건데요. 만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던 프로그램입니다. 만원이라는 돈으로 일주일을 살려면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예,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한계와 만원이라는 금액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엇인가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운용법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운용법은 바뀔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정하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자신이 가진 돈이 1억 원이라면요. 그 1억 원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는 어떤 것이고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 묘안을 짜내는 것이 바로 자본운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프로야구나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 주어진 멤버로 수많은 격전을 치르면서 선수 배정을 어떻게 하고 휴식을 어떻게 하고 멘탈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고 최종 목표까지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상담하신 요지는요,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용인지역에서 1억 7천만 원의 전세를 사신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아파트에서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60만 원 정도 돈이 지출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고 나면 4천만 원이 남고 그 4천만 원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님께서 가지고 계신 돈은 전세금 1억 7천과 다른 아파트 판 돈 4천, 즉 2억 1천만 원이 이제 님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용인 수지에서 30평대라고 하면 아파트니까 실평수는 한 20평대 중반 정도 되는 거겠죠? 예, 현재 용인 수지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해 보면요. 30평대 물건은 3억 중반 정도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가격이 좀 그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대략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만일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면 현재 대출금과 원리금으로 60만 원이 나가는 아파트는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30평대 아파트를 응찰해 보는 것이죠. 물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는 시기와 방법을 잘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가진 1억 7천만 원하고 다른 아파트 판매 대금 4천을 합친 2억 1천만 원으로 만일 3억 5천만 원의 총 비용이 들게끔 해서 30평대 아파트를 산다면 아마도 1억 4천만 원이 대출인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2억 1천에서 1억 5천, 2억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억 5천이 총 비용이라고 보면 2억 1천을 빼면 1억 4천이 남지 않습니까? 1억 4천을 대출이라고 보고 연이자 5%라고 보는 거죠. 원래 요즘엔 4%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냥 5라고 보시죠. 5라고 보면은 연 700 정도의 대출이자, 즉 현재 매월 한 6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30평대 아파트에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별도로 4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가격에 사게 되면 조금 살다가 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으면 또 파는 것이죠.